강남구 신축 투룸 다세대 빌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강남 3구가 아니라 정통 강남구, 송파구도 아니고 서초구도 아니고요.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그것도 GBC 타워. 삼성 아니죠. 와, 죄송합니다. 현대 GBC 타워 수혜 지역이죠. 그리고 영동대로 개발에 대한 수혜 지역, 바로 삼성역 일대와 선능역 일대이죠. 그 테헤란 밸리에 위치해 있는 강남구 신축 투룸 다세대 빌라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구 하면은 테헤란로이고요. 직주 근접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 개발 호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또한 풍부한 곳이죠. 현재 테헤란로의 테헤란밸리의 직주 근접에 수요층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가치 최대의 개발 수혜 지역이죠. 현대 GBC 타워 이미 착공이 들어갔고요. 그 위에 연계해서 영동대로의 복합 환승센터 개발, 최대의 개발입니다. 강남이라는 프리미엄 입지 위에 개발 또한 최대의 개발이 들어가는 수혜 지역이다 하면 이보다 더 정석인 개발 투자지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갖춰야 될 것이 역세권이죠. 2호선 2호선 하면 또 황금 노선입니다. 또 선능역, 또 GBC 타워나 영동대로의 개발지이며 테헤란 밸리를 끼고 있는 선능역에서 도보 4분 거리. 우리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할까요 했을 때 정석을 이루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남이라는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로얄시티에, 그것도 직주 근접지 안에 역세권에,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들어있는 현대 GBC 타워와 영동대로 개발의 수혜지라고 한다면 더할 말 나위 없이 투자의 정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투룸입니다. 투룸의 실사용 면적 14.3평이면은 보통 우리가 12평짜리가 많은데요. 14평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작지 않은 넓은 곳입니다. 실사용 면적이 14.3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급 면적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좀 더 크겠죠. 그래서 평형별로 했을 때에는 16평 이상 나오는 그런 평형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꽤 큽니다. 전용 면적은 9.1평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더블 역세권입니다. 선능역과 그리고 앞으로 그 분당선이죠. 선능역은 또 분당선도 같이 가지고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GBC 타워, 영동대로에 대한 개발의 최대 수혜 지역이라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브랜드는 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고급화된 인테리어들이 앞으로 들어간다라는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한 브랜드 풀 옵션을 다 가지고 있고요. 다름이 아닌 투룸이라는 거 모두 다 선호하는, 그리고 작은 투룸이 아닙니다. 실사용 면적이 14평이 넘기 때문에 16평 이상 넘는 그런 꽤 그래도 넓은 신혼부부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투룸이고요. 분양가는 4억 9,500만 원이에요. 임대 예상가는 4억 500만 원으로 전세 활용했을 때는 9천만 원으로 가능하십니다. 지금 조감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워낙 입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선분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입지가 뛰어난 곳은 이미 완공이 되기 전에 선분양으로 이미 분양이 끝나죠. 바로 이곳이 그곳인데요. 지금 조감도처럼 옥상에는 루프탑이 또 형성되게 되어 있고요. 내부 보면 깔끔한 또 투룸으로 이루어진 투룸 빌라입니다. 위치를 살펴본다면 왜 이곳이 선분양이 되는지, 그리고 완공 전에 모두 분양이 끝날 것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의 비전을 보며 투자를 보통 하잖아요. 비전은 미래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곳은 현재의 가치도 예스, 미래의 가치도 예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바로 선능역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 귀하다는 투룸이고요. 그리고 GBC 타워, 현대 GBC 타워 착공이 이미 들어갔고요. 영동대로 개발이 들어가는 수혜 지역이죠. 지금 이 지역 영동대로 개발은 아시겠지만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의 구간 480m 구간이 영동대로 개발인데요. 복합 환승센터이죠. 이곳에 들어가지 않는 역이 없다라는 거 잠시 후에 알 수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수혜 지역입니다. 삼성역 일대는 일단 대형 빌딩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능역이 가장 가까운 주택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역삼
이동만 해도 지금 뭐 지역들이 웬만해서는 역에서 가깝기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거예요. 꽤 역에서 멉니다. 왜냐하면 빌딩숲을 이루고 있다 보니 빌딩숲 전용 지역에 또 준주거 지역들로 둘러싸여 주택지는 별로 가깝지 않아서 여기서 10분 이상씩 걸리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가장 큰 특징 바로 역에서 5분도 안 되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투룸에 잘 지어진 GBC 타워와 그리고 영동대로 그대로 수혜 지역이라는 거. 투자는 바로 이런 곳에 해야 되죠. 테헤란 밸리를 끼고 있는 지역. 이보다 더 투자할 만한 우월한 지역이 있을까 싶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기타 등등 뭐 잠실 국제교류 단지의 수혜 지역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뭐 개포 재건축이라든가 그리고 뭐 고속버스 터미널도 가깝다. 압구정의 주거 벨트 지역은 재건축을 했을 때 또 하나의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다. 뭐 반포 주공 재건축이라든가 그 이외에 뭐 법주타운도 있고 고속 뭐 터미널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 사실 크게 필요 없습니다. 서초구까지 가지 않아도 이미 테헤란 밸리를 끼고 있다는 것과 GBC 타워의 머메드급 영동대로 환승복합센터의 잠시국제교류지구의 머메드급 개발의 수혜 지역이라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어떤 입지적인 조건 필요 없어요. 다 이 강남권과 인접하고 얼마나 접근성이 좋으냐에 따라서 주변 지역의 가격이 매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이곳의 개발 수혜 지역이라는 거 이미 테헤란 밸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의 가치는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권 최고의 입지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대형 개발 호재들 그대로 품고 있고 초역세이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최고의 입지, 그 다음에 대형 개발 호재 그대로 품고 있다라는 것과 초역세권이라는 것. 이 모든 세 가지 박자가 다 맞춰져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위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죠. 지금 최대의 또 개발 GBC 타워 착공 이미 했고요. 영동대로 개발도 같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뭐 많이들 알고 있지만 강남권의 개발 이곳에 얼마나 인접해서 개발이 되느냐 때문에 인접 지역들 찾지만 좀처럼 물건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입지적으로 지가가 너무 높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땅을 사기도 쉽지 않아 개발이 어려운데요. 바로 최대의 수요 지역에 인접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영동대로 개발 복합 환승센터이죠. 이곳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아신다면 얼마나 큰 머메드급 개발인지 아실 거예요. 뭐 GTX 들어가는 건 말할 나위도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한꺼번에 묶어서 개발이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만 띄엄띄엄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5호선 보문사역에서 삼성역 일대 영동대로 개발과 그 앞에 이루어지는 코엑스 바로 앞에 이루어지는 바로 여기가 GBC 현대차 부지의 GBC 타워 착공과 그 다음에 국제교류센터가 들어가는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모두 묶어서 개발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 최대의 머메드급 개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수혜 지역이죠. 삼성역 일대 아시겠지만 주변에 뭐 코엑스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높은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주거 지역이 압구정 빼놓고 없다고 보셔야 돼요. 바로 근데 선릉역 그 다음 역이죠. 이 선릉역의 초역세권이라고 한다면 고스란히 그 수혜 지역을 그대로 입을 수 있고요. 선릉 정릉 공원 또한 또 하나의 이 복잡한 도심 속에서 녹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데요. 바로 또 이런 녹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주거지라는 거 초역세에 있다라는 거 모두 다 갖췄어요. 지금 영동대로 개발의 조감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영동대로 개발은 뭐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1층부터 6층까지 이루어지는 지하 6층까지 이루어지는 개발입니다. 이곳에는 뭐 GBC 타워와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코엑스 일대가 연계해서 지하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GBC 타워가 공사가 들어갔다는 건 영동대로도 복합 개발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하로 연결이 되는 조감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지하에는 무엇이 들어서느냐? 이미 2호선과 9호선이 연계한 구간에 들어가죠. 480m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위례 신사선과 그리고 GTX 그다음에 뭐 KTX 모두 다 들어갑니다. GTX는 아시는 것처럼 C 노선과 B 노선이
신사선이 모두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1회 신사선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한 6개 정도가 들어서고요. 그 이외에도 도심 공항 터미널이라든가 그리고 버스 환승센터도 모든 것들이, 그리고 문화예술공간, 상업공간, 모든 플랫폼과 공간들, 모든 교통수단이 총망라하는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의 개발지가 아닐 수 없겠죠. 네, 보시는 곳은 지금 GBC 타워의 조감도인데요. 스카이라인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 멀리에서도 저곳이 송파구구나 알 수 있는 건 롯데타워의 건물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GBC 타워는 롯데타워보다 더 높은 그 타워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멀리에서도 이곳이 영동대로 부근의 GBC 타워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밑으로도 3개의 동이 더 들어갑니다.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업무 시설 등이 들어가는데요. 현대 15개월 계열사가 모두 이곳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이곳에 영동대로의 지하화에 들어가는 6층 지하와 그 다음에 GBC 타워 일대의 모든 몰들 다 했을 때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해요. 265조 원이 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와 함께 이곳에는 120만 명이 넘는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수요층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도 수요층들은 풍부한 곳이 바로 테헤란 일대인데요. 더 알파 많은 수요층들이 들어서고 주변의 인프라가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것, 높아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투자의 정석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영동대로 개발을 하면서 들어가는 영동대로 환승센터죠. 영동 환승센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GTX 신호선과 여기 들어가는 신호선이죠. 그 다음에 A 노선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례 신사선과 그 다음에 2호선과 그리고 9호선 모든 역들이 이곳에 총망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집합체, 최대의 집합체예요. 그 공항 터미널도 들어가고 버스 환승 모든 곳들이 다 됩니다. 물론 SRT를 연계한 KTX도 들어가고요. 생각만 해도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상층부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이렇게 공원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상층부가 공원이 되는데요. 지금은 이것은 경부고속도로 공원인데요. 그 이외에도 당연히 GBC 타워의 영동대로도 공원화가 되는 조감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더한 광장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이 살짝 부족했습니다만 그 탄천을 건너서 지구 단위로 해서 종합운동장 쪽 국제교류센터 개발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 부연 설명드리고요. 얼른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지하화가 되는 것인데 상습 정체 구간이 경부고속도로에 있습니다. 이곳이 지하화가 되는데요. 이곳은 지금 거의 구간이 봤을 때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예요.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의 구간이 지하화가 돼서 상층부가 공원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서초구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굳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선릉역에 있는 투룸 지금 빌라는 이미 GBC 타워와 영동대로 개발로도 충분히 그 수혜 지역이라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알파의 보너스 개발들을 설명해 드렸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변 지역들 서초구의 반포 재건축 이주 수요들도 8학군이기 때문에 전세가 상승은 더욱더 커진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자사고 폐지가 되면서 8학군의 위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8학군인 강남권, 서초구라든가 강남구 이런 송파구도 더 알파가 되겠지만 이런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전세가 점점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재건축 지역들은 또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 이미 고가이죠. 지금 보유세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공시가가 상당히 높아진 곳이 바로 이 일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강남권에서가 대부분 공시가 높아진 지역의 20-3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이고요. 여전히 고가의 주택들로 들어설 곳이 이 강남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주변의 개발 호재나 교통 여건이 좋다고 해도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주택 가격이나 집가 상승에 중요한 것이 바로 학군이죠. 근데 자사고 폐지 이후 잠시 자사고들이 있으면서 대치동의 하감가가 살짝 하락하는 면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상승을 했죠. 폐지가 되면서 8학군의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 강남권
강남권의 어떤 전세값도 점점 상승을 하고 높은 아파트의 가격, 주택들 우리가 학군 보고 들어오기에는 너무 넘사벽이다 보니 대체 수요로 이렇게 빌라들 가격조차 상당히 높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강남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또 주변에는 양재동 일대 또 오면동 일대에 보면은 R&D 혁신센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초구 일대의 개발인데요. 서초구 일대에는 양재동이나 아니면 법원 일대, 그 다음에 강남역 일대 어떤 의사들 그 성형외과 의사들, 그 다음에 법원 일대의 법조인, 그 다음에 우면동 일대의 R&D 센터의 어떤 종사자들, 또 이 개발이 점점 더 커진다. 이런 것들은 또 플러스 알파의 강남권의 수요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서초구에 한한 것이기도 하지만 알파로 강남구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지금에 있는 선릉역에 위치한 푸른 빌라는 이것으로도 충분히 그 값을 하지요. 이것을 모두 합친다고 해도 이 하나에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사족으로 들어주세요. 강남권에 이런 개발들이 있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GBC 타워라든가 이미 착공이 들어갔다라는 거, 영동대로의 환승센터 개발, 그러면서 GTX 들어오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GTX가 외곽에서 강남으로 진입한다는 거에 큰 매력이 있는 것이지, 강남권 안에서도 사실 GTX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지역인데요. 하지만 이곳이 영동대로 개발의 지하 6층으로 됩니다. 그 안에 많은 몰과 환승센터 종사자들 이런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것, 경제적 파급 효과가 된다는 건 또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2호선 선릉역에서 초역세권 4분 거리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오면동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개발로도 이곳은 수혜 지역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릉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푸른 빌라 GBC 타워의 착공과 함께 개발, 그 다음에 영동대로 환승센터의 개발의 최대 수혜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역세권, 선릉역 2호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모든 조건, 보유 가치 높은 테란노 업무지역 안에 역세권의 앞으로의 개발 수혜 지역이다. 모든 투자의 정석을 갖췄다. 그런 또 선호하는 투룸 주택이다. 이것으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강남구에 위치해 있는 투룸 빌라 소개해드렸습니다. time